200년 전에도 미국에서는 의료 데이터가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1811년 심장병 환자에 대한 기록은 아예 없습니다. 심장병 사망 사례가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죠. 19세기 전 세계를 통틀어 심장판막을 제외한 심장병 사망에 대한 보고는 겨우 8건입니다. 당시에는 심장병이 얼마나 희귀한 병이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1912년 최초로 미국에서 심장마비 케이스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1930년이 되자 심장병이 미국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사망 원인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3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새벽종이 울렸고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마을 정보입니다. 여러분은 과자, 초콜릿, 빵, 라면 좋아하시나요? 저는 고등학생 때 매일 밤마다 라면을 끓여 먹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좋아했고 단 것도 정말 좋아해서 초콜릿을 자주 사 먹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가공식품에 심장병, 암, 비만, 당뇨의 발병률을 급등시키는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공식품은 1911년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공식품에는 전부 씨앗기름이 들어 있습니다. 씨앗기름,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집단의 씨앗기름이 큰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한 때, 그리고 인류의 질병 역사가 아예 뒤집히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습니다. 의학자들은 왜 씨앗기름이 그렇게 질병을 증가시키는지 알기 위해 실험을 시작하였습니다. 쥐 2마리를 두고 한 마리에는 신선한 버터지방, 다른 한 마리에게는 씨앗기름인 면화씨유를 먹였습니다. 면화씨유를 먹인 쥐는 정상쥐의 60%밖에 자라지 않았고 555일을 살았으며 내내 아팠습니다. 반면 버터를 먹인 쥐는 정상 크기로 건강하게 성장했고 1021을 살았습니다. 이 실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건 무엇일까요? 씨앗기름이 등장하고 우리들의 식탁에 올라가면서 심장병 사망자가 1억배, 암이 62배, 당뇨가 25배, 비만이 33배 증가하였습니다. 콩기름, 카놀라유, 해바라기씨유, 포도씨유까지 여러분도 매일 먹고 있을 텐데요. 씨앗기름이 왜 우리를 병들고 노화하게 하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세기 전 세계를 통틀어 심장판막을 제외한 심장병 사망에 대한 보고는 겨우 8건입니다. 하지만 2010년이 되자 사망 원인 1위가 심장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암은 어떨까요? 1900년까지만 해도 5.8%였던 비율이 31.1%로 급등한 모습을 보입니다. 후천적 당뇨인 2형 당뇨는 어떨까요? 역사를 통틀어 19세기까지 2형 당뇨는 매우 희귀한 질병이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당뇨 발병률은 9.4%에 달합니다. 10명 중 1명꼴로 당뇨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80년간 25배가 증가하였습니다. 비만은 어떨까요? 과거 1.2% 불과하던 비만율이 2015년 39.8%로 급등했습니다. 10명 중 4명이 비만이라는 소리인데요. 115년간 33배 증가하였습니다. 심장병, 암, 당뇨, 비만율이 말도 안 되게 증가했는데요. 원인이 무엇일까요? 지난 200년간 인간의 식단은 산업화로 유례없이 빠르게 변화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곡점은 1866년 면화씨유, 즉 씨앗기름의 탄생부터입니다. 그리고 1870년 정제 밀가루가 등장했습니다. 정제 밀가루는 세계 식단의 20%를 차지하는데요. 정제하면서 영양소는 결핍되고 칼로리만 남아있는 밀가루입니다. 씨앗기름과 함께 튀김으로 엄청나게 활약하기 시작합니다. 이 중 우리는 씨앗기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콩, 해바라기씨, 포도씨, 옥수수를 보면 여기에 기름이 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대부분은 딱딱하고 바짝 말라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을 짜내려면 단순히 압착해서 짜내는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석유를 만드는 것처럼 기름을 화학적으로 생산해내야 합니다. 이때 기름은 고온과 고압에서 화학적 성분들과 섞이며 추출됩니다. 분쇄되고 고압으로 압착하고 핵산을 넣고 고온으로 가열합니다.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생산 직후부터 이미 산화되어 있고 하이드록시노네날과 같은 독성 물질이 생성됩니다. 초기에는 모카씨유나 유채씨유 같은 기름을 인간이 먹을 목적이 아니라 등유를 대체할 목적으로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씨앗기름은 인간이 먹을 것이 아니라 산업용으로 써야 하는 기름인 것입니다. 미국인의 오일 섭취량을 살펴보면 1900년대부터 씨앗기름 섭취량이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값싸고 맛있게 먹을 수 있지만 건강에 해로운 것은 상대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기에 엄청나게 팔려나갔던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에게 오히려 안 좋다고 알려진 동물성 지방은 어떨까요? 세계에서 심장병을 앓지 않는 인구 집단이 몇몇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의 공통점을 가집니다. 대표적으로 마사이족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건강하고 날씬합니다. 이들은 씨앗기름을 아예 먹지 않습니다. 고기와 우유에서 동물성 지방을 충분하게 섭취합니다.
미국에서는 씨앗기름이 오히려 좋고 동물성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씨앗기름을 먹은 미국인과 동물성 기름만 먹은 마사이족. 씨앗기름과 동물성 기름 그 차이가 보이시나요? 씨앗기름은 신체염증 유발 및 심장병, 비만, 당뇨, 알츠하이머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고도불포화 지방산 함유량이 높고 트랜스지방과 과산화지질을 생성해 인체의 DNA를 손상시켜 노화와 만성질환을 촉진할 수 있으며 생산 과정에서 첨가되는 합성 항산화제로 인해 내분비 교란 및 면역 교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 연구와 발표를 통해 인체에 유해한 요소가 다분하다고 판명된 씨앗기름을 조금 더 싸다는 이유로 그 위험성을 무시하며 먹어야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기름을 먹지 말아야 할까요? 물론 아닙니다. 식물성 씨앗기름의 단점을 완벽히 보완하는 기름은 없지만 상대적으로 우리 몸에 더 좋은 영향을 주는 기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물성 지방입니다. 소기름인 우지와 돼지기름인 라드, 그리고 오리지방 등 동물성 기름은 식물성 기름보다 비타민 K2와 같은 지용성 비타민이 풍부하며 고도 불포화 지방산의 함량도 낮습니다. 다음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항산화제인 비타민 E와 폴리페롤이 풍부하고 고도 불포화 지방산의 함량이 낮습니다. 아보카도 오일과 버터 역시 불포화 지방산이 적어 씨앗기름을 대체하기에 매우 좋습니다. 씨앗기름이 가성비가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 위험성이 훨씬 낮은 선택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200년간 인류 질병의 역사를 바꿨다고 할 만한 씨앗기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